지난 12월 30일 오랜만에 넷플릭스에 오징어 게임과 견줄만한 역대급 드라마 더 글로리가 공개되었는데요. 옷겜에서 많은 클루들이 곳곳에 숨어 있었던 것처럼 글로리 역시 인트로와 포스터를 포함한 여러 곳에 소름 돋는 복선들과 시즌2에 대한 암시들이 들어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글로리를 보지 않으셨다면 많은 스포들이 들어있으니 먼저 드라마를 보시고 영상을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영상에는 드라마의 주제를 관통하고 있는 테마색과 매개체들, 그리고 이것들을 통해 진짜 범인이 누구인지 유추해보는 뇌피설을 담고 있습니다. 드라마 시작과 동시에 제일 먼저 의문이 들었던 것은 동훈이 김밥만 먹는 이유였는데요. 전 웃고 싶지 않거든요. 웃다 보면 잊어버릴까 봐요. 학폭대 시절을 잊지 않기 위해 일부러 웃지도 않는 동훈이 선택한 음식이기도 했겠지만 이 김밥은 동훈이 복수를 매일 다지며 연습해온 바둑을 거울같이 투영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바둑에서 상수가 두는 흰 돌의 흰색은 모든 사람들 위해 군림하려는 연진과 패거리들을 의미하는 색이었을 테고요. 하수가 두는, 그러니까 동훈이 바둑을 둘 때 두는 검은 돌의 검은색은 복수를 감행하기 위해 이 싸움에 달려든 아직은 약자일 수밖에 없는 동훈을 의미하는 색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점은 김밥의 검은색 김이 하얀색 밥을 감싸고 있는 모양새가 마치 바둑에서 동훈이 흰집을 빼앗을 수 있게 검은 돌로 감싸고 있는 모양새를 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동훈의 김밥은 자기를 짓밟은 소위 상수, 갑이 되는 하얀 집을 계속 집어삼키는 모습, 결국 복수를 연상케 하기 위해 삽입됐던 중요한 매개체였던 것이죠. 이러한 흰돌과 검은돌의 의미 때문인지 드라마에서 동훈은 검은색 옷을 많이 입고 등장하기도 하죠. 그래서인지 드라마 속엔 갑과 을의 의미를 담고 있는 바둑돌의 흰색과 검은색이 여러 매개체들을 통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환영해요. 악마의 나팔꽃이에요. 특히나 처음 장면에 나온 의미심장한 하늘을 향해 피어있는 악마의 나팔꽃, 역시 하얀색이네요. 신이 보기에 건방져 이름이 붙여졌다는 악마의 나팔꽃. 드라마 초반 부분 이 꽃은 당연히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까부는 거칠 것 없는 연진 패거리들을 의미하는 것이었겠죠. 하지만 이 꽃은 차례로 복수를 감행하고 종국엔 연진의 위에 올라서 상수가 되는, 어찌 보면 신을 믿지 않는 동훈의 모습을 암시하기 위한 이중적 장치이기도 한 듯 싶습니다. 사실 글로리 작가님과 감독님은 모든 주요 인물들을 용의자 선상 위에 올려놓았는데요. 우리 좀 볼까? 사건의 용의자는 손명호에게 연락받은 모두인 듯 보입니다. 일단 가장 큰 클루가 되는 이 녹색 신발. 드라마에선 요 세 사람 중 하나고 강력한 용의자는 연진일 것이다 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전재준은 용의자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일까요? 제 생각은 정반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녹색은 재준이 정록생명이기 때문에 채택되었던 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드라마 인트로에서부터 부각되는 재준의 눈은 이 드라마 흐름에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요소인 듯합니다. 재준이 볼 수 없는 이 정록색은 사실 드라마에서 보여지는 주된 테마색 중 하나이기도 한데요. 빨간색 고데기, 녹색 의자, 여기 재준이 잘 볼 수 있는 파란색 의자도 있네요. 주요 장면들 곳곳에 숨어있던 이 색들은 그냥 우연의 일치로 맞아떨어진 것일까요? 이것도 초록색이지. 아, 빨간색이구나. 제 눈엔 이 정록색들이 주요 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말해주고 있는 듯 보이네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녹색은 부, 특히 탐욕을 의미하는 색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신발은 재준과 그의 색약을 함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색, 바로 녹색이었어야만 했을 거라 유추되고요. 그렇다면 재준이 보지 못하는 빨간색도 당연히 있어야겠죠? 역시 중요한 시점에 빨간색까지 떡하니 등장하네요. 저는 이 장면이 재준이 범인일 수 있음을 암시하는 복선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손명호가 죽기 직전으로 추정되는 이 시점에서 연진은 빨간색 드레스를 입고 있습니다. 연진의 발의 상처도 보이고 신발도 주먹대면서 이 두 가지 색이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네요. 그런데 더 재미있는 사실은 재준을 만날 때 연진은 무채색 위주의 옷을 입는다는 것인데요. 윤소희가 눈 깔리게 했으면 이 새끼인데. 너 빨간 머리랬지? 안 보여? 아무래도 눈깔 얘기만 나오면 열받는 재준의 치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기도 할 테고, 재준의 정록생맹을 드라마의 극적인 부분에서 터뜨려야 되기도 했기 때문에 이런 연출을 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에 더해 재준이 강력한 용의자라고 생각되는 씬은 바로 이 부분이었는데요. 아니 그래서 나이스한 개새끼가 정확히 뭔데?
최혜영에게 하도영에 관해 묻는 이 장면에서 재준은 갑자기 이런 말을 하죠. 아, 그 눈깔이 그 눈깔이었구나. 저는 이 말이 그 말이 내 눈깔이 아니라 하도영을 얘기하는 거였구나 라고 들렸는데요. 분명 눈깔 얘기가 어디선가 나왔다는 거고 재준이 자극을 받았던 시점이 있었을 거라는 얘기인 거죠. 다시 말해 손명호가 죽기 전 혹은 죽은 직후에 전재준이 보지 못하는 색인 빨간색과 녹색의 등장. 연진이 범인은 아닐지라도 사건 현장에 있었거나 재준을 자극하는 요소로 쓰여졌을 거라는 생각을 저버릴 수 없었고요. 게다가 손명호의 집을 이미 알고 있었던 재준. 그는 직접 가지도 않고 문자만 패거리들에게 보내게 되는데 그 부분도 많이 수상했습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던 하도영 역시 제작진이 의도한 용의자인 듯합니다. 사실 제작진이 하도영을 용의자 선상에 올리지 않으려면 손명호가 그에게 연락했다는 불필요한 장면을 빼야 맞는 거겠죠. 고등학교 때 연진이가 동훈이를 괴롭혔어요. 학교 폭력 같은. 학교 폭력 같은 게 아니라 딱 그거죠. 시즌 후반부에 보면 하도영은 동훈의 편에 설 것 같은 느낌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게 착한 사람도 아닌 나이스한 개새끼인 하도영이 몇 번 안 만난 동훈을 위해 12년간 산 와이프를 버리고 그녀를 도와준다는 설정보다는 하도영이 전재준과 연진의 사이를 미리 알고 를 지키기 위해 동훈을 돕는다면 개연성 면에서 더 맞아떨어질 수도 있겠다는 추측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사람 뭐지 하고 수상쩍게 생각했을 김경란. 경란은 동훈이 자퇴하자 다음 타겟으로 선정돼 학폭을 당했음에도 아직까지 재준과 연진의 뒷수발을 들고 있는데요. 그녀의 눈빛을 보아하니 동훈 못지않게 이를 갈고 있는 듯 하지만 시즌1의 내용만으론 그녀의 역할을 점쳐보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그 상처 참 안 났네. 꽤 된 것 같은데. 아마도 사건의 목격자 또는 동훈과 손을 잡는 일조자로 복병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정록색약인 재준이 좋아하는 색은 파란색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래서 시에스타의 메인색도 파란색이었죠. 재준이 즐겨 입는 색도 무채색 계열이나 파란색이네요. 연진의 집을 보면 재준의 가게에 수시로 들락거렸다는 게 보이네요. 그녀의 드레스룸에서도 역시 드라마의 테마색인 녹색, 빨간, 파란색이 보이는데요. 그런데 더 재밌는 사실은 이 색은 바로 빛의 삼원색이라는 겁니다. 요 세 가지 빛의 색깔이 합쳐지면 하얀색, 그러니까 투명색이 되게 되죠. 내 벚꽃은 투명 벚꽃이거든. 예솔이 그린 벚꽃도 투명색이었죠. 인트로에 역시 투명 벚꽃이 나오네요. 그 외에도 맨 처음 등장하는 도로의 모양은 동훈이 복수를 위해 회귀하는 모습을 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드라마 안의 라틴어들 역시 뒤통수를 치는 반전 요소들 중 하나였습니다. 손명호의 목에 써있던 메멘토 모리.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드라마 속에선 내 죽음을 기억하라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 라틴어로는 내가 죽을 것을 기억해라. 너는 반드시 죽는다. 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명호의 죽음은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죠. 이후 반창고로 가려진 글씨로 매, 모리, 나는 죽었다 라고 변하게 되는 라틴어 문장을 찾은 건 역시 제가 김은숙 작가님께 반하게 된 요소 중 하나였습니다. 그에 더해 전재준의 샵 이름인 시에스타는 라틴어로 낮잠을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손명호가 영원히 잠든 곳인 이 샵 이름이 시에스타인 건 역시 죽음을 암시하기 위해 선정된 단어였을 거라는 생각에 감탄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던 이 키포인트가 되는 요소들은 사실 모두 포스터와 인트로에서부터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포스터를 보면 드라마에서 의미를 부여한 물건들은 모두 나무에 걸려 있네요. 하늘을 향해 나팔을 부는 악마의 나팔꽃, 새 켤레의 녹색 구두와 빨간색 고데기, 전재준이 볼 수 있는 파란색 색연필과 사건 장소인 시에스타 쇼핑백, 낮과 밤. 여기서도 드라마 주요 색상들을 모두 볼 수 있고요. 지금까지 드라마 글로리 시즌1에서 찾을 수 있는 중요 색상과 매개체에 담긴 의미들, 그리고 이를 통해 시즌2를 과감히 예상해 보았는데요. 이렇게 드라마를 보는 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해석과 유추를 하며 또다시 즐길 수 있는 글로리 같은 작품을 만들어주신 작가님과 감독님께 먼저 감사드리고요. 글로리 시즌2 후에도 복선과 회수를 같이 찾아보는 영상을 만들 계획이니 글로리 시즌2 공개 이후에도 다시 뵙기를 바라며 시아무비는 그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